서울 달동네에서 신분 상승을 꿈꾸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낸 서울의 달. 많은 분들이 재밌게 보았던 드라마로 기억하실 텐데요. 시골에서 상경하여 사기꾼 제비로 생활하던 주인공은 취직시켜준다고 친구를 꼬드겨 서울로 올라오도록 하고는 친구 돈도 떼어 먹으면서 이야기는 시작하는데요. 그 시절 달동네의 배경이 되었던 서울의 달 촬영지가 과거 성동구의 금호 옥수동이었습니다. 지금은 마영성이라고 하여 서울에서 신흥부촌으로 성장하였는데요. 성동구의 랜드마크 대장아파트 시세는 압도적입니다. 지난 4년간 성동구에서 최고가에 거래된 아파트 단지를 살펴보면 1위부터 3위까지가 모두 성수동의 서울숲과 인접한 3인방이 차지했는데요. 이 3인방은 아크로서울 포레스트, 갤러리아 포레, 트리마제이죠. 거래 금액이 엄청납니다. 아크로서울 포레스트 100평이 130억, 갤러리아 포레 90평이 88억, 트리마제 61평이 65억에 거래되었네요. 랜드마크 대장아파트 시세는 모두 평당 1억이 넘게 거래되었는데요. 그중 최고가에 거래된 130억 원의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펜트하우스 집주인은 전지현 씨라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4위부터는 옥수동과 금호동인데요. 거래 금액과 평당가에서 1위에서 3위하고는 2배 이상의 큰 차이를 보이네요. 오늘은 이렇게 달동네에서 평당 1억으로 변신하는 성동구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성동구 이야기 출발하겠습니다. 마용성이라고 하여 성동구는 많이 들어봤는데요. 성동구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위치부터 소개해 주세요. 성동구는 한양 도성의 동쪽에 위치한다 하여 성동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성동구의 위치부터 지도로 확인해 볼까요? 성동구는 동북권에서 한강에 접한 곳에 위치해 있고요. 마용성은 한강을 축으로 위쪽으로 보면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가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요. 모두 한강과 인접해 있죠. 성동구의 왼쪽으로는 용산구와 중구가 있고요. 위쪽으로는 동대문구, 오른쪽으로는 강진구,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한강이 있네요. 성동구는 한강 너머로 강남구와도 마주하고 있는데요. 동호대교나 성수대교를 지나면 압구정동이고요. 용동대교를 지나면 청담동이네요. 강남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곳이죠. 혹시 지금의 강남구가 원래 성동구였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강남구가 원래 성동구였다고요? 아, 이건 처음 듣는 얘긴데요. 1960년대 서울의 행정구역을 보면 성동구는 굉장히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한강 이남을 보면 영등포구와 성동구로 크게 두 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눠져 있네요. 성동구는 지금의 성동구의 위치에서 오른쪽으로는 강진구, 한강 너머로는 강남구나 송파구, 그리고 강동구까지도 성동구였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강남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한강 이남 전체를 분구시켰다고 해요. 행정구역을 보면 가천도 이때는 가천면이었고요. 고양시나 부천시의 경우도 고양군과 부천군이었네요. 신흥부천으로 자리매김한 성동구가 이렇게 비싼 이유는 원래 강남이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성동구에 일자리나 인구의 유입이 많았던 건가요? 성동구는 2018년 이후 꾸준히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은 약 28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30대와 50대 연령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은 20대와 40대가 많이 거주하고 있네요. 최근 3년간 연령별 인구수 증감을 보니 20대에서 50대까지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요. 60대 인구는 증가한 모습도 보이네요. 성동구의 최근 3년간 인구 이동을 보면 순전입보다는 순전출이 많았는데요. 성동구 위쪽에 있는 동대문구로 이동한 분들이 가장 많았고요. 강진구나 중랑구, 그리고 강동구로 많이 이동하였네요. 성동구로 전입한 분들은 강남구에서 이동한 비중이 많았습니다. 니치날다님, 입지 분석 자료들을 보면 인구 이동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입지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지역 간 인구 이동을 살피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역 간 인구 이동은 곧 부동산 흐름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부동산 흐름을 살필 때 인구의 흐름은 부동산 시세의 흐름과도 유사합니다. 이런 흐름을 알고 있으면 시차를 이용하여 저평가 지역을 찾을 때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서로 영향을 주는 인접 지역들을 파악하고 있어야겠죠. 아, 인구 이동에 이런 의미가 있었군요. 네, 맞아요. 그럼 성동구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볼게요. 성동구의 지적 편집도를 보면 대부분 지역이 노란색으로 주거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상업지역을 찾아보면 빨간색의 네모 박스 보이시죠? 왕십리 주변으로 상업지역이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십리역은 서울의 부도심 중 한 곳인데요.
동부권에서 강력 중심의 4대 혁신축을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동구에서 일자리 지역을 찾아보면 파란색의 공업지역이 보이시죠? 이것은 성동구를 중심으로 중공업 지역인데요. 성동구에서 일자리는 이곳에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성동구의 일자리를 볼까요? 동부권에서는 도봉구나 강북구, 중랑구 등 대부분 지역들은 일자리가 부족한 편인데요. 성동구의 일자리 비율은 괜찮은 지역입니다. 법인 사업체 수는 6,199개가 있으며 1,000명 이상의 법인 사업체 수는 12개, 300에서 1,000명의 법인 사업체는 21개가 있네요.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들 평균 연봉은 4,300만 원인데요. 성동구는 4,600만 원으로 서울의 평균보다도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비율도 1.96으로 성동구에 거주하는 사람 대비 일자리가 많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네요. 성동구에서 일자리가 가장 많은 곳은 중공업 지역인 성수동 1, 2가인데요. 신세계푸드나 이마트 에브리데이 그리고 무신사나 도이치모터스 등의 1,000명 이상의 법인 사업체가 보이네요. 성동구는 2호선, 3호선, 5호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까지 5개의 지하철 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3호선은 옥수동에 옥수역과 금호역 2개의 역사가 있고요. 나머지 2호선, 5호선, 경의중앙, 수인분당선 모두 왕십리역으로 집중된 모습입니다. 왕십리역은 25년 준공 예정인 동북선과 향후 GTX-C 노선까지 계획되어 있는데요. 2개의 노선이 추가하면 총 6개의 지하철 노선이 지나가는 역사가 되는군요. 왕십리는 서울 중심지 체계에서 청량리와 함께 동부권의 광역 중심지인데요. 왕십리는 상업, 업무, 문화 중심 기능 강화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그 세부 내역으로는 왕십리 일대의 성동경찰서와 행정기관 이전을 통해 대기업 등을 유치하여 비즈니스타운을 조성할 계획도 보이네요. 왕십리역에서 주요 업무지구까지 대중교통 소요시간도 볼까요? 강남역까지는 21분이 소요되고요. 강화문까지는 15분이면 도착하는군요. 그리고 여의도까지는 5호선을 타고 28분, 판교까지는 36분이면 도착합니다. 주요 업무지구까지 15분에서 30분 이내 컷이라 접근성이 매우 우수한 지역이네요. 성동구 상권은 크게 왕십리역을 중심으로 왕십리 상권과 성수동의 상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왕십리역 왼편으로는 상왕십리역까지 9시가지의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요. 왕십리역 오른쪽 6번 출구 방향으로는 한양대학교의 대학가 상권이 형성되어 있네요. 성수동은 요즘 가장 핫한 상권인데요. MZ세대를 타겟으로 인테리어가 좋은 카페나 젊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음식점, 그리고 팝업 스토어 행사 등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성수동 상권이 핫해지고 임대료 및 건물 가격이 상승하니 성수동 위쪽의 송정동도 풍선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작년에 고소영 씨가 송정동 건물을 40억 원대에 매입하여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성동구는 성수동이라는 갬성 핫플은 있지만 백화점이 없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성동구 위로는 롯데백화점 청량리점이, 아래쪽으로는 압구정의 현대백화점과 갤러리아가, 왼쪽으로는 중구의 롯데와 신세계백화점 본점이, 오른쪽으로는 롯데백화점, 건대 스타시티점이 성동구의 위, 아래, 좌우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아마 왕십리역 위쪽으로 성동경찰서와 행정기관이 이전하면 업무 상업 기능 강화를 목표로 어쩌면 백화점이 입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성동구의 학군을 보면 깔끔합니다. 학업 성취도 90%가 넘는 곳이 없습니다. 사실 우수한 학군은 우수한 학원가와 함께 하는데요. 성동구에는 행당역 인근에 형성된 작은 규모의 학원가를 제외하면 딱히 학원가가 없습니다. 성동구는 한강을 비롯하여 자연환경이 풍부한 곳인데요. 청계천과 중량천이라는 강북의 대표 하천 2개가 흐르고요. 이 천들이 합류하여 한강으로 이어집니다. 성동구에는 천과 강이라는 물도 풍부하지만 여기에 서울숲이라는 공원도 가지고 있죠. 서울숲 자리에는 원래 경마장이 있었는데요. 1989년 서울 경마장은 가천으로 이전하고 이후 2005년에 서울숲 테마공원으로 개장했네요. 한강과 어우러진 모습이 멋지죠. 성동구에는 물만큼이나 함께하는 자연이 산인데요. 그래서 언덕의 경사가 많습니다. 지형도를 보면 옥수동에 위치한 매봉산 주변으로 언덕이 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옥수동, 금호동, 응봉동, 행당동에 한양대학교가 있는 사근동까지 언덕들이 보이네요. 여기 옥수동의 경우 영상 초반에 달동네로 소개드렸던 서울의 달 드라마의 배경이 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드라마 촬영이 끝난 후 재개발이 시작되었고 이제는 한강뷰 프리미엄이 있는 곳으로 변모하였죠.
한강이라는 희소성이 있는 자연과 대규모 테마공원, 그리고 강남 접근성까지 좋으니 이런 요소들이 부동산 가격에 고스란히 반영되겠죠? 그리고 주거지까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파트 단지로 변하였으니 당연히 수요는 증가하고 지역의 위상은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성동구가 부동산 위상은 높다는 건 알겠는데요. 그럼 성동구는 서울에서 어느 정도의 위상인가요? 그리고 마포구나 용산구와 비교하면 어디가 더 높은 위상인가요? 결국 부동산에서 위상이라고 하는 건 부동산 시세에 따른 높고 낮음을 이야기하는데요. 부동산 지인을 통해 구별 시세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시세를 보니 강남구와 서초구가 1위에서 2위고요. 3위는 용산구로 이제는 마용성에서 용산은 제외가 되어야겠네요. 의외로 송파구보다 용산이 조금 더 시세가 높게 나왔어요. 4위는 송파구고요. 그리고 5위는 오늘의 주인공 성동구입니다. 성동구 시세는 4천만 원 초반으로 목동이 있는 양천구와 비슷하네요. 양천구 다음으로는 7위는 마포구, 8위는 강동구입니다. 부동산 위상 이야기가 나왔으니 조금 더 성동구를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성동구는 4개의 생활권으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성동구와 송정동이 있는 성수생활권과 금호동과 옥수동이 있는 금호옥수생활권, 왕십리역과 행당동 그리고 웅봉동이 있는 왕십리 행당생활권, 마장동과 한양대학교가 있는 사근동 그리고 용답동이 있는 마장용답 생활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생활권을 바탕으로 지역의 시세를 확인해 볼까요? 위 지도를 보고 시세가 가장 높은 것 같은 지역을 추측해 보세요. 어디가 가장 시세가 높고 어디가 가장 낮을까요? 부동산 지인을 이용하여 시세를 확인해 보니 성수생활권이 가장 높은 시세를 차지하였네요. 성수동 내에서도 한강과 서울숲, 2호선과 수인분할선 노선 모두 가지고 있는 성수동 1가가 성수동 2가보다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네요. 성수생활권 다음으로는 금호옥수생활권이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한강뷰를 가지고 있고 3호선 라인에 압구정과 마주한 옥수동이 2위이고요. 옥수동역 금호동이 3위네요. 금호옥수생활권에 이어 왕십리 행당생활권이 다음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행당동이 4위, 하왕십리동이 5위네요. 마지막으로 마장용답생활권이 가장 낮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네요. 역시 서울에서는 강남 접근성과 한강이라는 희소성이 부동산 시세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군요. 네, 일단은 일자리와 가깝거나 일자리 접근성이 좋아야 하고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데 희소성이 있다면 당연히 그 요소가 부동산에 반영되겠죠. 오늘은 성동구에 대해 큰 틀에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부의 날갯짓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